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사의를 밝혔습니다. 여러 달 전부터 사의를 밝혀왔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인데요. 오늘 회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사건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이번에 우리 지역구 가니까 정성호 장관이 꼭 계셔야 됩니다. 건강은 제가 보니까 괜찮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박지원 의원님의 진단에 따라 건강은 공소청 출범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네, 재차 저렇게 사의를 밝히니까 여당 의원들이 건강 괜찮은 것 같으니까 더 있어라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큰 틀은 완료했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사퇴 입장을 완전히 굳힌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일단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네. 귀국하면은 직접 의사를 뭐 그동안 주변에 전달했다는데 직접 밝히려나요? 근데 뭐 법사위가 언제 또 보건복지위가 된가 모르겠어요. 네. 장관의 건강까지도 다 저렇게 미리 알고 있으니까요. 정성호 장관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본인이 원래 추구했던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그림 자체가 결국 민주당 강경파에서 좌절되고, 네. 특히 이제 보안사건 폐지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정성호 장관은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법적인 목표가 일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검찰청이라는 것도 이름도 유지하고 보안수사권 유지하고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의견을 합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들이 결사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야당한테 가서 보안사건 문제 좀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지난번 당론 결정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걸 아마 본인이 결정한 것 같고, 특히 여러 가지 원래 이 정성호 장관은요 옛날 서울대 다닐 때부터 역도부 부장을 해서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에 지난번에 뭐 이 이도 상당히 빠지고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로 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압박 또 이 그다음에 검찰 내부의 어떤 이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마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의욕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있어달라고 요구를 하긴 할 테지만 아마 지금 정성호 장관의 어떤 멘탈과 또 어떤 심리적 상태로서는 더 이상 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검찰 개혁이 95%는 완료가 됐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김지호 대변인님,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정 장관이 지금 사의를 완전히 굳힌 것 같잖아요. 왜 저렇게 책임지겠다, 나 그만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보안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최소한의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좌절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6.3 지방선거 이후에 떨어진 국정 동력을 다시 새다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가 있는 이 시점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로 들리고요. 사실은 그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이 설립된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수사관만 6,500명이고 2천여 명 가까운 검사들을 양 기관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친명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사퇴 의사를 밝히시면 개혁 동력 자체가 아예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내심 정성호 장관님이 총선도 불출마하고 예. 5년 동안 법무부 장관 하실 줄 알았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정부의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뿐이 없다. 다시 한번 속고하시고 대통령님과 네. 뜻깊은 대화로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은 연말까지는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규 대변인님, 네. 이거 좀 본인들이 건강 진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사의 어떤 진단도 중요한데 네. 만류를 하는 모습이에요. 좀 네. 지켜줘야 된다. 지금 김주호 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당에서는 끝까지 좀 말릴 모양이네요. 직장인 괴롭힘의 한 방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저희만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 이 업무까지는 처리하고 가. 이게 직장인 괴롭힘의 한 유형의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역도부장을 역임했고 작년 이맘때쯤에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터질 듯한 근육이 화제.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자랑할 정도로 건강을 했는데 저희 채널A 인터뷰에서 이제 공개하시는 바람에 예. 옛날 사진을. 예. 지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새 술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말하는 거고요. 새 부대는 다음 올 장관이 해라.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한다면 그거는 다음 올 장관이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류하면서 계속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은 네. 직장인 괴롭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 뭐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의를 표명하겠냐라고 질문했잖아요. 대통령이 7박 11일 동안 나가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이 나가 계신 동안 아무런 결제를 안 하느냐? 요즘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다 결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직서를 그냥 전자결제로 상신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야당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우라병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관님 건강 나쁘시다고 그러는데 건강이 나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우라병이 돼가지고 건강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장관님 마음속에는 그게 막 쌓여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안수사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아까 쌓여갖고 명단도 아닙니까? 이게 뭐 법무부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로한 탓도 있고요. 마찬 제가 뭐 제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 건강 상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화병 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정성호 장관께서 지금 좀 스트레스를 호소하신 게 오래됐어요. 작년 말부터 이미 호소를 하셨고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물론 네. 보안수사권 폐지 이슈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이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정성호 장관이 조금의 중재안이라든지 조금의 약간 뭔가 중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듯한 발언을 조금만 하더라도 사실 진보 진영 안에서 우리 당 안에서 심지어는 의원님들이 장관이 지금 뭐 검찰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든지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세웠거든요. 저는 정성호 장관이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사실 정성호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는요. 다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소통을 한 이후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런 대통령과 행정부 부처를 이끌면서 부처를 이끄는 분들은요. 진영을 대표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당에 계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중도적인 생각을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몰아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역할 못해라고 하는 선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의 표명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의회로 돌아가서 국회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국회에 있는 친명 의원분들 중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중도적인 생각이라든가 좀 외연 확장을 위한 목적을 갖고 발언하실 때 원내에서 국회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끄시기 위해서 좀 그런 거를 주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법사위원은 아닌데 정성호 장관의 이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인데요. 도망치면서 건강 핑계를 댄다. 장관을 못할 정도면 의원직도 사퇴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권 내에서 의견 조율 잘 안 된 건 알겠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렇죠. 아마 이 정 장관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라는 상상을 할 겁니다. 예. 아마 법조인이라면 다 할 겁니다. 이 보안 사건이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수많은 이들, 지금 뭐 광주 이 여고생 이 피살 사건도 있었지만, 자 이런 사건들과 또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렇게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과연 그거에 대한 정책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민주당의 서영교,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질까요? 저는 절대 안 진다고 봅니다. 네. 결국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 예전부터 이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수사 기소는 불리하지만 기소에 있어서 권한 중에서 보안 수사권은 이건 필수적인 거다. 아니 검사가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기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약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검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마지막 아니었어요. 그것마저도 아주 싸늘하게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을 어떻게 질까? 근데 정성호 장관은 이미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보안 사건 폐지, 심지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원래 법무부 안에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당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행안부로 갔지 않습니까? 네. 아니 범죄 수사하는 거를 행안부하고 경찰하고 같이 둬버리면 이거 앞으로 누가 통제를 하나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본인이 이거를 정말 막아야 되는데 도저히 막을 힘은 없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한동훈 의원 이야기처럼 사실 건강을 핑계로 하면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자, 그러기에는 대통령도 뭐 나몰라라 하고, 그다음 당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소위 초장파라고 하는 몇몇 법안을 낸 사람들은 다 또 꽁무니를 빼버리고, 당론에 따르겠다라고 그렇죠. 했죠. 당론에 따르기라고 해버리고, 원내대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뭐 김민석 후보마저도 본인이 실컷 같이 논의했다가 이거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거는 폐지한다 이렇게 해버리니 아마 그런 허탈한 마음 속에서 아마 저는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여러 달부터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지금 불거진 게 의아스럽다 이런 입장인데요. 청와대에서는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배경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김지호 대변인님, 전당대회를 좀 치르고 어떻게든 해보자, 뭐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정성호 장관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사직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그 내용이 전달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성호 장관은 청와대 안에 있는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상의 사유로 법무장관직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정무적으로 이렇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순방간 사이에 갑자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소식이 들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해프닝이지 전당대회와 정성호 장관의 사직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재차 사의를 표명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장관이요, 법사위 여당 강경파와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한다,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저녁을 한번 먹었는데 그때도 그 만나는 시간이 7시였는데 법사위가 늦게 끝나가지고 되게 늦게 오셨어요. 근데도 오셔가지고 계속 하는 말씀이 법사위에 뭐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한편으로 실명 거론하지 않고 뭐가 힘들었다고 하십니까? 너무 약간 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법사위 안에서도 또 강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약간 조금 당 내에서도 소통을 잘 안 하고 진행한다.
한참 전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불거진 게 의아스럽다 이런 취지로 아까 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네. 보수 언론 네 땔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요. 국회가 여당의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을 발의한 법에 대한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만 네.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들으신 저 두 분의 의원이 안 맞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분들 때문에 힘든 건지는 저희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여권 의원들이 더 모질게 오늘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강대규 변호사님, 네. 누구 때문에 힘들어했을까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대민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다 힘듭니다. 예. 힘들지만 관둘 수 없는 이유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인데 장관이 국회의원 몇 명이 힘들다 그래서 관둔다는 것이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 굳이 말을 하자면 지금 검수완박, 보안수사권 폐지 이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궈왔던 검찰개혁 이러한 잘못된 방향 자체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현 정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 내렸던 게 기폭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정성호 장관의 지금 입장은 전역일을 얼마 안 앞둔 말년 변장입니다. 이미 예. 사임서를 내겠다고 하는 직장인이에요.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빨리 사임서를 사퇴서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